이번에 좋은 기회로 슈멀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된 정준영이라고 합니다. 이 표지를 오늘 즉석에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양식을 전달받고 제목을 썼어야 되는데 그대로 템플릿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해보려고 하는 주제는 제가 지금 금융권에서 개발자 일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또 당장 제가 사실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뭐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되게 늙은이 같은데요. 어떻게 학부 시절을 보냈는지를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개발자로서 사회에서 밥벌이를 하게 된 어떤 그 정도의 실력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를 갖추게 된 어떤 계기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조금 여러분들 남은 대학 시절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조금 나름 준비를 해봤으니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차를 제 소개, 경험, 준비 과정, 현재 이렇게 4단계로 분류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제 소개는 재미없으니까 한 페이지밖에 안 만들었어요. 금방 넘어갈 거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학부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위주로 조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절대 회사에서 업무 내용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3번은 취업 준비 과정도 조금 진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 따라할 수 있을 만한 거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4번 현재는 아무튼 간에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 이름은 정준영이고요. 23년도에 컴퓨터 학부를 졸업을 했고 지금 하나카드에서 결정부팀 고객 파트 심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사실 심사가 뭐고 이런 업무적인 내용이라서 아무튼간에 카드사에서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토스 카드 쓰시는 분 있나요? 토스뱅크 카드? 있나요? 네, 토스뱅크 카드도 하나카드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 학부 시절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키워드로 잡은 게 나는 어떤 학생이었나입니다. 제가 어떤 학생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나름 졸업을 하시고 사회에 나오시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보다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 제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내가 뭘 좋아해야 되는지를 소개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한테는 그게 개발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조금 정체성을 가져가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취준 과정에서도 이런 캐릭터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17학년도에 입학을 해서 22년, 23년 졸업까지 제가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1학년 때 어떤 높낮이는 제 기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기분의 높낮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군입 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밑에 있고요. 나름 이렇게 1학년 때 기분이 제일 좋았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조금 평탄하게 가고 있는 기분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코딩을 모르던 코딩을 시작한 나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기 대부분이 사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런 개발 잘하시는 학생 개발자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1학년 군입대 전까지는 전혀 개발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GDSC 하고 이런 연사분들 발표를 들으면서 저 개발 잘 못했는데 잘하게 됐어요 이러면 저는 속으로 여러분들 지금 드신 생각처럼 부라치고 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팩트 기반으로 준비하려고 했어서 진짜 코딩을 전혀 몰랐고요. 모르다가 군대 다녀와서부터 나름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튼간에 코드를 짜면서 밥 벌어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지금 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벽이 있죠. 진짜 몰랐고 다녀와서 20년도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횟수로는 4년, 5년 만에 된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뭔가 코드적인 고민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앞에 벽 파트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어땠는지. 제가 제 팩트 기반으로 하려고 제 성적표를 캡처를 해왔어요. 그저께
제 1학년 2학기 성적표예요. 별로 좋진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제가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 17학번 1, 2로 입학을 했었어요. 여기 융특 출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특징이 다양한 과목을 이렇게 맛볼 수가 있었어요. 저희 옛날에 1기 사람들 말로는 진짜 거지 같다, 좋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 있었지만 여러 개를 습관놓은 과목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맛보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솔직히 A를 맞은 과목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다들 공부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C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건 교수도 저를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실력도 없지만 어떤 인간성이라도 좋으면 그래도 10불 주는데 이제 제 인간성이 그때 당시에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C 말을 받은 과목이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 과목이 뭐였냐면 지금 커리큘럼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냥 기초적인 포문, 어떤 함수 선언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였고 기말고사 문제로 그냥 애드 함수, 마이너스 함수 이렇게 해서 계산기 두 개의 숫자 입력받아서 계산기를 손코딩하는 그런 게 기말고사 시험 문제로 나왔던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수준에서 생각해보셔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과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C말을 받았어요. 당당하게. 제가 C말을 받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뭔가 보통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이제 1학년 2학기 이렇게 딱 이 성적표를 받으면 내가 잘하는 과목 관련된 학과를 전과를 해서 열심히 남은 대학생활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컴퓨터학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제 성적으로 지금은 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셔서 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입학했을 당시 1기 때는 컴퓨터학부 갈 수 있는 인원이 미달이 났어요. 그래서 제 성적으로도 갈 수 있는 학과였고 그 이유가 저는 좀 못하는 걸 더 잘하고 싶었어요. 못하는 걸 잘 하고 싶었고 그런 성격으로 어거지로 컴퓨터학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문과였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너 벌써 과 뭐 골랐니? 나 항공 가려고. 항공 골랐어 아니? 하면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비방용이지만 진짜 미쳤구나 너 미친놈이네 너 도라이야? 막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때 당시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나 군대 갈 거고 군대에서 어떻게든 사람 돼서 돌아오면 컴퓨터학부에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컴퓨터학부를 선택을 해놓고 딱 찜통 자리 하나를 매겨놓고 전과를 하고 이제 그 해에 바로 군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군대에 도망을 가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그리고 전역을 했어요. 이제 군생활 동안은 정말 학교 공부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군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요. 전역을 해서 20년도 1학기에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복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코딩을 정말 열심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시기 한 2년 정도가 제 인생에 있어서 코딩을 제일 많이 했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지금도 스파르탄 교육원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코어 튜터링에 참여를 했었고요. 또 알고리즘 수업 열심히 있었고 또 영어 단어 암기 프로그램 명세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뭐가 필요하시면 제가 공유를 드릴게요. 2010년대 초반에 컴퓨터학부 선배들 사이에서 그때 홍지만 교수님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과목이 유명한데 커막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2010년대 초반에 유명했던 명세가 하나 있어요. 그 프로젝트 명세가. 그래서 그거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구현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에 참여를 하면서 정말 코딩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잘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을 못하겠는 게 품질이 지금 보면은 정말 쓰레기예요.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정말 코딩을 많이 했었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뭔가 코딩적인 실력에 있어서 고민이 드신다면 저는 뭔가 프로젝트 이런 거 하시는 것보다 정렬 알고리즘들 있잖아요. 전 되게 많이 공부했거든요.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최정 교수님 수업을 그때 수강했었는데 4대 정렬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을 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이제 다 찾아본 게 아니라 진짜 직접 다 홈코딩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구현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거를 한 진짜 일주일 동안 밤새서 구현했어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근데 그거를 하면서 뭔가 1차적인 조금 스킬이 늘었던 것 같고 또 겨울 방학 때 영어 단어 프로그램 명세를 구해서 구현을 해보면서 조금 뭔가 코딩의 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뭔가 본인이 지금 어떤 코딩적인 실력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학년 때는 김철원 교수님 컴퓨터학부에 지금 계신데 거기 랩실에서 학부연구생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메일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시작을 하게 됐는데 랩실 생활 후기는 진짜 엄청 많이 혼났어요. 교수님이 이렇게까지 혼내본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많이 혼났어요. 그때는 제가 왜 혼났냐면 진짜 그냥 랩실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들어가면 교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줄 거고 지도해줄 거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이거는 되게 열정적으로 본인이 뭔가 스스로 탐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처음에 그런 태도를 갖추지 못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되게 많이 받고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또 배운 게 있다면 어떤 노력 이런 것 같아요. 태도, 개발, 공부, 프로젝트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거 외에도 어떤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이제 교수님이 제가 왜 많이 혼났냐면 교수님은 항상 여기 출근을 해가지고 랩실에 출근해서 공부를 하고 그거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교수님은 아무튼간에 와서 출근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그런 태도를 보여주기 원하셨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누워서 대충 찾다가 이제 결과물만 만들어서 교수님 띡 발표하고 끝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 생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태도도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뭔가 노력에 대해서 노력이 있어야 뭔가 성취가 있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노력이 꼭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노력하지 않아도 재수가 주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랩실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논문을 하나, 풀 논문을 하나 작성해서 교수님하고 일저자로 발표를 하나 했었습니다. 이제 4학년 때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엄청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엄청 막 논문을 위해서 막 밤새고 코피 터지고 막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최소한의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결실을 맺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에 한도를 좀 정해두고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항상 몰두해서 뭔가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한도를 딱 정해두시고 여러 일을 딱 그만큼의 뭔가 할당치 만큼 다양하게 경험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 뭔가 저 GDSC 1기로 들어와가지고 22년도, 23년도 이렇게 1기, 2기 활동을 했었고요. 기타 외에 개발자들은 보통 개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SK 불교상 대학생 봉사단 활동을 했었어요. 1년 동안. 이것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개발자들, 뭔가 컴퓨터 공학 전공한 학생들은 본인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 내의 사람들하고 되게 친하고 개발하시는 분들하고만 이야기하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다른 학과, 다른 학교,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조금 생각의 폭이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대학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공모전에 참여해가지고요. 상도 타봤고 또 여러 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학생들,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뭐 이런 코딩 가르쳐주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1, 2, 3, 4학년 활동은 이렇게 끝이 났고 부럽죠.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세인트 들어가면 졸업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궁금했거든요.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 내 유세인트 계정이 사라지는 거 아닐까? 유세인트 계정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졸업을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제 학부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챕터 3으로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게 코딩 테스트 준비하는 거랑 자기소개서 뭐 이 정도가 대부분 공통으로 준비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면접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코딩 테스트를 조금 자신감이 많이 없었어요. 저는 주구장창 제가 논문도 C 코딩을 했었고 지금 회사에서도 C 언어로 전문 개발, 서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C 코딩만 주구장창 하는데 코딩 테스트는 보통 자바, 파이썬, 뭐 프론트 개발자들은 JS 뭐 이 정도가 언어 선택 가능하잖아요. C++도 가능하고. 근데 저는 순수 C++도 아니라 그냥 순수 C 언어로만 코딩을 주구장창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어떤 코딩 테스트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을 잡았던 방법은 유데미 가시면 알고리즘 관련된 강의들이 있어요. 요거를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조금 코딩 테스트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바퀴 수강을 했고 100중에서 맨날 2문제씩 풀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이것도 제가 항상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계속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선을 정해둔 게 골드를 찍어보자. 골드 5까지만 찍고 그냥 호텔을 보자 라는 생각으로 골드 5까지만 딱 찍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테는 사실 다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합격권까지 가는 데는 골드 5 수준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뭔가 본인에게 어렵다 하면 사실상 합격권은 실버 3 정도 본인이 수준이 된다면 코딩 테스트 보실 때 뭔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SQL 시험도 따로 많이 보더라고요. 저도 SQL 시험 따로 보고 들어갔고, 그거는 SQL 프로그래머스에서 SQL 키트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거를 푸시면 그 정도 수준이면 이제 SQL 코테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알고리즘 이런 거 자신이 없으면 유대미에서 강의 하나 사서 한 바퀴 들으면 감이 안 와요. 2바퀴 정도 들으시고 100점 문제 푸시고 한 실버 3에서 골드 5 정도 수준 되면은 어떤 코테의 실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가 아닐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지금 미리 써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능육수처럼 분야별로 마스터가 될 자소서를 한 개 써두시고 일요일 기업마다 기업 문화에 맞게 하나씩 바꿔주시면 채찌PT한테 시키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준비가 되지 않을까 충분히 싶습니다. 면접은 개인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보통 1분 자기소개, 뭐 성격 장단점, 프로젝트 느낀 점 등은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대신에 좀 팁이 있다면 보통 면접 준비할 때 노션에 쭉 막 질문답 이렇게 쭉 쓰더라고요. 그거를 말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거 불러서라도 질문해주세요 해서 질문 읽고 내가 뭔가 말 직접 뱉어보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어떤 학부 생활부터 취업 준비 과정까지에 대해서는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제 모습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금융권 지원을 해서 지금 하나카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지금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왜 금융권 갔냐, 뭐 돈을 그렇게 밝히냐, 뭐 그런 말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직접적인 B2C 개발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전문성 있는 분야를 하고 싶었어요. 뭔가 서비스 기업 이런 것보다 한 가지 도메인이 있는 분야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금융권 개발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멀고 돌고 돌아서 이제 결국엔 결론이 왔는데요. 금융권 개발자는 본인이 맡은 업무에 IT 롤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개발 업무도 수행하지만 SM이라고 하죠. 운영 업무를 주로 많이 수행을 해요. 그래서 IT 롤을 수행한다고 제가 색깔 표시를 해놨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다양한 업무 단위가 있어요. 뭐 여신, 신용, 대출, 심사 이런 게 있고 송금, 계좌 이 업무에 대한 메인 PM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현업 담당자들이. 그러면은 IT 개발자로 들어가면은 이 현업 담당자들하고 짝꿍을 이뤄서 저는 IT 담당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출 상품 이번에 뭐 청년 대출 신상품이 나온다 하면은 이제 담당 현업이 그 신상품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기획을 다 해와요. 뭐 처음에 이 신상품 대상자는 누구고요. 뭐 이 신상품은 어떤 프로세스를 흐를 거고요. 뭐 이거는 비대면으로 받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짜옵니다. 저희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개발 공수를 잡고 뭐 어떻게 개발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IT 금융권 개발자들이 수행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일은 거의 1년에 크게 많이 없고요. 보통은 기존에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들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보완한다든지 그런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개발 업무와 운영 업무를 이렇게 나눠서 써놨는데 개발 업무보다는 운영 업무 위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샘플로 제가 가져온 거는 제가 한 개발 건인데 제 업무가 체크카드 신청 업무도 제가 하고 있어요. 하나카드에서. 그래서 학생증 특히 지금 업무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찾아보면 나오니까 이런 게 어떤 제가 직접 사람들이 아무튼간에 쓰는 카드잖아요. 어떤 상품이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고 이런 거를 개발하고 이런 거 운영하다가 문제 대응을 하고 이런 거 하다 고칠 거 생기면 수정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요즘에 제가 최근에 했던 게 뭐 전과를 하면 학생증을 재발급받았을 때 전과 한 거로 학생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서 뭐 이런 거 대응 샘플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느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개발자 여러분들 학생 개발자 하시면서 프로젝트 많이 하실 텐데 많이 하면 좋을까에 대한 답은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진짜 프로젝트만 계속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롤이 있잖아요. 뭐 이번에 서버를 해봤으면 이번에 프론트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학생 때는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꿀팁이라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소통을 보통 슬랙이나 노션 뭐 이런 걸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현업단 업무단 오시면 소통을 슬랙이랑 카톡 그런 메신저 노션으로 하는 것보다 이메일로 되게 많이 해요. 사내 이메일로. 여러분들도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한번 소통을 이메일로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진짜 밖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런 프로세스를 경험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답장을 진짜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렇다고 답장하라고 쫄 수도 없고 전화를 해야죠. 제가 이메일 보내는데 우리 뭐 팀원 백엔드 봤니? 답장 좀 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해 보시면 그래도 뭔가 당장에 따라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리고 사소서에서도 뭔가 이런 게 조금 특색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나는 이메일로 소통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현업단에서는 뭐 이런 거 소통 방법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해봤다라는 거고요. 저는 자격증 여러분들 기사 자격증 따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드는 생각인데요. 사실 개발자들이 개발 실력이 중요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뭐 어떤 몇 명의 뭐 사용자를 유치해보고 이런 게 숫자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는 사실 저희 개발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인사팀이나 뭔가 어떤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량적인 평가 요소가 되게 중요한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책임자, 뭐 과장, 차장 뭐 이런 누군가를 뽑을 위치에 가면은 이런 프로젝트를 판단하는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 했을 때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어떤 관리자 위치에 있는 분들은 뭐 노드.js로 코딩을 해보셨을까요? 뭐 서버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해보는 것처럼 해보셨을까요? 사실 제가 아는 관리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막 요즘 스타일 개발을 안 해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럴 때 뭔가 메리트가 있는 게 아무튼간에 기사 자격증이 있다, 내가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다, 뭐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이 있다 하면은 정량적인 평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프로젝트 하나 더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기사 자격증도 하나 따두시면 분명 취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